삼척항에 이렇게 동력을 이용해서 입항한 이 목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다 발견했다고 발표한 것이 바로 이게 축소 은폐한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통상적으로 대북 보안상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때도 북한 주민의 귀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 포류해서 말이야 발견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하거나 축소 은폐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 이렇게 만든 건 다름 아닌 군입니다. 군. 의문나는 걸 해소해 주지 않고 왜 빌미를 만들어 주냐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 능력이 빵점이에요. 장관과 합참의장이 그 자리에서 그 속에서 누구하고 어떤 내용으로 축소했느냐 조사 안 했어. 엉터리다 이거예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축소나 은폐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아주 호되게 질책을 다녔는데 10여 차례 가까이 사과를 했다. 근데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의문점이 남는 것들이 하나가 그겁니다. 왜 표현을 삼척한 인근으로 누가 어떤 배경을 통해서 그 표현을 썼느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군에서는 그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 인근이다. 그런데 실제로 저런 말을 국민들한테 표현할 때 물론 군에서 쓰는 건 오케이라고 통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내용이 그럼요. 있어서.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해경이 맨 처음 청와대에 보고하고 각 부처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삼척항에 자력으로 들어왔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미. 이미 그거는 또 언론사의 문자로 공개가 된 내용이고요. 그런데 군이 나중에 발표하면서 그걸 인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괜히 오해를 사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나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 해경에서 보낸 문자를 통해서 이미 언론사의 일부 기자들도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걸 굳이 인근이라는 말을 쓰면서 결국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그건 분명히 잘못했다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삼척항에 들어왔다, 입항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력으로 온 것도 표류하다 왔다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충분한 유류가 있었고. 그러면 그거는 군이 어떤 형태로든 초기에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리지 못했던 부분, 대통령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건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쓸데없는 의혹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었나. 그런데 해경이나 청와대의 대응을 보면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거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군이 발표하기 전에. 근데 군이 괜히 두 번째 발표하면서 이물을 자꾸 이상한 표현으로 쓰고 본인들의 어떤 그 경계 실패에 대해서 뭔가 좀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들 만큼의 표현을 하다 보니 결국 더 큰 문제로 확산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그러나 원래 무슨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군이 왜 그랬을까를 보며 이동하면서 뒤에 나오겠지만 경계 실패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기가 힘들었을까요? 그거를 바꾸면 이제 그게 인정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브리핑을 할 때도 그리고 이제 기자분들한테 질의응답을 하면서 처음에 지난달 17일 그때 계속 경계에 실패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경계에 실패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방송하면서 계속 평론가분들은 경계에 실패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투에서 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군사 용어가 전투에서 질 수도 있지만 경계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군의 그 아주 큰 명제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경계에 실패하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 바꾸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또 이제 자체 조사하고 나서 어제는 경계에 실패했다는 건 또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인정이 됐어요. 네, 그렇게 부인을 하다가 그러니까 최소한 아주 좋게 봐도 말을 바꾼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삼척항 인근과 관련해서도 정말 이렇게 삼척항 인근과 관련해서도 이제 기자들에게 나중에는 문자로 다 삼척항에 입항했다, 삼척항에 방파제다라고 정정을 했다고 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살펴보면 문자로는 안 알려주고 구두로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게 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삼척항 입항에 대해서 방파제에 대해서 구두로 알려준 것도 사실 이 사건이 목격자가 있어요. 주민이 목격을 해서 112로 해경에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게 뉴스가 나오니까 군에서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방파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모든 게 인정되고 나서 조금씩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처음엔 다 부인을 하다. 그러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당이나 아니면 일부의 국민들은 아니 군이 계속 인정 안 하다 경계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실패했다 그러고 삼척항 방파제도 얘기 안 하다가 목격자 있고 112 신고 기록이 있으니까 방파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그리고 어제 군 브리핑도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국무조정실에서 브리핑을 할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브리핑을 한다는 거는 항상 어느 거냐면 정부 부처가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을 때만 국무조정실에서 해요. 그러면 국정조사를 해야죠. 왜냐하면 상임위로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로 지금 자꾸 국방위만 해결하라 그러는데 국방위 상임위만 열어서 해결하라는데 그럼 정부에서 왜 국무조정실에서 브리핑을 해요?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지. 예.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여당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 문제는 군이 더 키운 것 같아요. 발단을 만들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큰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군이 더 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군을 질타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15일 날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해경이 이 상황을 다 청와대를 포함해서 각 군 사령부라든가 해군이라든가 국방부, 육군을 다 포함해서 각 상황을 실시간으로 바로 적극 전파를 했고 또 기자들에게까지 짧은 내용으로 해서 사실 관계를 빠짐없이 이미 보도가 되었는데 보도가 된 사실을 이틀 뒤에 이것을 은폐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내용 자체를 좀 축소해가지고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에서 나오는 비판이 조금 과도하다라는 또 생각은 듭니다. 합동조사 결과가 지금 충분하게 아주 상당한 시간 동안 왜 이렇게 조사 결과를 빨리 내놓지 않느냐라는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까지도 충분하게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조사 결과 자체를 전부 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윗선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당시 국방부 브리핑 룸에 있었던 청와대 행정관의 행적을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 청와대 행정관이 이 사안에만 참석을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국방부에서 발생했던 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 사안 그러니까 최근에 뭐 따지면 1월에 있었던 초계기와 관련된 초계기 위협 비용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할 때 참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는 이 행정관이 국방부에게 무엇인가 어떤 발표 가이드라인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게 큰 문제가 되는데 국방부 대변인은 이 행정관이 있는 줄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즉 있는 줄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와 군이 전혀 어떤 조율이라든가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청와대의 어떤 윗선 개입이나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꼭 청와대가 무슨 개입을 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야당에서 국정조사 이야기를 하는데 국정조사 또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제 어렵게 열린 임시회의 또 이거 열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멈춰 서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8월 본회의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사안은 국방부나 외교통상위에서 상임위별로 지금 현재 이렇게 어제 본 것처럼 질의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문제, 아까 이제 일본 초계기 사건 때도 참석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요.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뭐 말씀하시지만 있는 그대로를 밝혔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간과하는 건 전부 지금 군의 문제로만 지금 한정해가지고 저기 군단장하고 사단장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직위 해제를 하고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저는 왜 동력을 이용해서 경운기 엔진이 달리긴 했지만 동력을 이용해서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을 그렇게 빨리 북으로 두 사람을 보냈는가 그런 거 측면에서 과연 군의 경계태세의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남북 간의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를 누군가가 빨리 진실을 밝혀서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넘어가야지 자꾸 이거 제가 보기엔 큰 사건은 아니에요. 물론 국방과 안보에 관한 중요한 문제지만 엄청나게 뭐 비리가 있거나 음모가 있거나 은폐가 있다고 저도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자꾸 키워가니까 있는 그대로를 진실로 밝히는 게 우리 김남국 변호사 이야기대로 이게 이제 우리 뭐 국회 운영이나 우리 경제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청와대에서도 누가 물론 징계는 했다 하고 지금 김유군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문책은 했다고 해요.
그러나 누군가 공개적으로 책임을 져서 빨리 이거 매듭 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문제의 성질일 것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자세히 그냥 있는 그대로 밝혔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크지 않았을 거라는 부분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군 당국의 대응이 부족한 부분 맞습니다. 청와대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해경의 보고를 받고 청와대가 해경한테 문자로 보내라 해서 해경이 문자로 기자단한테 먼저 보냈다니까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증거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군이 나중에 그 이후에 발표하면서 인근 얘기하고 자력이 아니란 얘기하고 경계 실패 안 했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논란이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군이 그 부분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청와대 그 행정관 같은 경우는 해군 대령입니다. 현재 저보다 이제 기수로 저보다 후배고 제가 또 국방부에 해군 파견된 대령들이 있어요. 그 지금 행정관보다 더 선배. 해군 상한학 선배. 그 친구한테 제가 확인해 봤어요. 어떻게 해서 간 거냐. 본인도 몰랐대요, 온 거를. 그러니까 국방부 대변인실이나 국방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행정관이 그 자리에 참석한 걸 전혀 몰랐고 출입증을 발급해 주기 위해서 그 담당 과장 혼자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출입증 신청해서 발급해 나중에 기사를 통해서 알겠다는 걸 보면 실제적으로 그 행정관이 와서 협의를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발표하기 전에 무슨 암정을 가거나 그랬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